지금까지 배운 커빌리니어 좌표계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반적인 좌표계를 우리가 다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실린더 좌표계를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계속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것은 아무 좌표계에서나 이제 다 우리가 어떤 그 좌표계의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림을 못 그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초가 되는 이제 카티전 코디네이트는 이제 알고 있는 거고요. 책에서는 XYZ라고 썼는데, 저는 이제 이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아인슈타인 컨벤션을 써야만 노테이션을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X1, X2, X3라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일반적인, 그래서 책에서는 XYZ에서 소문자 X1, X2 이렇게 했는데, 이제 대문자 X1, 이게 대문자, 이게 일반적인 좌표계야. 이게 실린더 좌표계여도 되고요, 아니면 뭐 스페리컬 코디네이셔도 되고. 자, 그러면 어떤 두 개의 인피니테시멀한 차이가 있는 두 위치의 상대 위치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 R이라는 위치에서 DR, 그러면은 이제 책에서 이제 DS라고 썼는데 저는 DR로 쓸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카티전 코디네이트 다 알고 있는 거야.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는 이제 X 방향으로 뭐 햇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요만큼 차이가 나고, Y 방향으로 이만큼 차이가 나고, 자, 요만큼 차이가 나고.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쓰면 아인슈타인 컨벤션으로 아주 깔끔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좌표계를 이제 대문자 X1, 2, 3로 바꾼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제 모든 정보가 소문자 카티전 코디네이트로 표현이 되었잖아요. 내가 이걸 대문자로 다 바꿔야 되는 거야. 대문자로 바꾸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X 좌표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대문자 X1, 2, 3를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표현하는 방법은, 자, 그 좌표 변환 시기라는 게 있어서 소문자 X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에 의존하겠죠. 그래서 X는 뭐 R, 세타, 파이 이런 거에 의존하는 어떤 함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Y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X좌표가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 X좌표가 얼만큼 변하는지는 누가 결정하냐면 좌표 변환 시기에 따라서 내가 이런 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편미분의 정의잖아요. 그 X좌표는 대문자 X1, 2, 3가 변할 때마다 그것에 따라서 요거만큼 변한다. 그게 편미분의 바로 데피니션이고, 이제 이렇게 되고. 자,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죠.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보면 대문자 X의 인덱스를 컨트랙트 시키면 되는 거네. 그래서 여기 X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걸 모든 dx, dy, dz에 대해서 다 반복을 하면 되는 거니까, 위치의 변화는 요거였는데, dxi는 무엇이냐? 라운드 xj, 라운드 xi, dxj, 요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변위가 좌표값의 변화 곱하기, 그럼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방향,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어느 만큼 그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인덱스가 겹치면 그것을 아인슈타인 컨벤션으로 덧셈 한다는 꼭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위치 벡터의 변화가 좌표의 변화에 얼마나 비례하는가,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이것을 그 방향으로의 베이시스 벡터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그냥 하나를 써보면, 예를 들어서 1번 방향으로의 베이시스 벡터는 무엇이냐? 벡터 경우는 얘는 여기서 J가 1이 되는 거예요. J가 1이 되는 거고, J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 인덱스가 겹쳐 있으니까 얘는 이제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룰에 의해서 X 방향으로는 이렇게 변하고, Y 방향으로는 이렇게 변하고, Z 방향으로는 이렇게 변한다. 뭐 이렇게 세 개를 다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유닛 벡터를 계산하고 싶다. 그럼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서 이제 앞으로 빼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걸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매트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길이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길이. 자, 얘는 dr 벡터를 자기 자신과 내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과 내적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뀐 좌표계에서 dr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 개의 벡터로 표시를 했잖아요. 세 개의 벡터의 합으로. 그러면 여기 벡터 세 개가 있고 여기 벡터 세 개가 있습니다. 그걸 내적을 하면 이제 항이 9개가 나오겠죠. 항이 9개가 나오는데, 뭐 얘는 요게 dr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dr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내적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그러니까 ai와 그 바뀐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베이시스 벡터들 사이의 내적, 여기다가 dxi, dxj를 다 곱해서 i하고 j에 대해서 다 덧셈을 하면 되는 거네요. 자, 이제 저걸 이제 아인슈타인 컨벤션인데 쟤를 한번 풀어서 한번 써볼게요. 풀어서 써보면, 자, 얘는 이제 저건 어떻게 표시하는 게 제일 간편하냐면 dx1, dx2, dx3, 그 다음에 여기다는 dx1, dx2, dx3라는 이제 열 벡터, 행 벡터를 딱 이렇게 쓰면, 그럼 여기다 이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3 곱하기 3 행렬이 들어가겠죠? 여기 이제 3 곱하기 3 행렬이 들어가는데, 그 행렬을 G라고 부를게요. G라고 하는 것은 얘는 3 곱하기 3 행렬인데, 그 G라는 행렬의 i번째, j번째 성분은 뭐가 되느냐? 얘는 i 그 코디네이트에서의 베이시스 벡터들 사이에 서로 내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베이시스 벡터에 대한 표현식을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베이시스 벡터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베이시스 벡터를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의 표현식을 알고 있으니까,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는 우리가 내적이라고 하는 게 여기다 뭐 그냥 다 써볼게요. 이 ai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를 이렇게 바꿔야겠네요. 스케일 여기 L,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카티션 코오디네이트에서는 카티션 코오디네이트의 직교 좌표계라는 걸 아니까 내가 얘하고 얘를 내적하면 K하고 L이 같을 때만 살아남네요. 그 다음에 길이가 1이니까 여기 같을 때만 살아남으니까 여기서 이제 크로네커 델타가 나올 거고, 그래서 K하고 L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니까 는 XI, XK 이렇게 되고, 요 행렬을 뭐냐면 이제 길이를 계산하게 해주는, 길이를 잴 수 있게 해준다라는 뜻에서 얘를 메트릭 텐서라고 불러요. 메트릭 텐서, 그 좌표계의 메트릭 텐서가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메트릭 텐서를 계산해 봤더니 메트릭 텐서가 대각성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됐어. 그래서 대각성분이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i하고 j가 같은 거니까 여기 얘하고 얘가 같은 거잖아요. 여기 i, j가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음수가 될 수가 없고, 여기는 이제 h1의 제곱, h2의 제곱, h3의 제곱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좌표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소고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소고널하다라고 얘기하고, 여기 만약에 이제 이 오프 다이아고널 엘리먼트가 뭐 오소고널하다라고 하고, 그때 요 H1, H2, H3를 얘를 뭐라고 부른다? 스케일 팩터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그 모든 걸 다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방식으로 다 계산할 수 있겠죠. 새로운 좌표계의 베이시스 벡터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길이를 계산하면 이제 유닛 베이시스 벡터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좌표계가 오소고널인지 오소고널하지 않은지 이제 그런 것도 다 알 수 있고, 그렇죠? 이제 오소고널 할 때 얘는 뭐냐면은 첫 번째 단위 벡터의 내적에 뭐 이게 되는 거고, 얘는 세 번째 크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만약에 서로 다른 GIJ가 이것이 0이 안 된다 그러면은 오소고널이 아닌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물리에서는 이제 오소고널을 많이 다루고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오소고널하지 않은 것을 택할 때가 더 편할 때가 있기도 하는데, 이제 그럴 때는 좀 이상한 좌표계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오소고널의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다중적분할 때, 볼륨 다중적분할 때 볼륨 N를 이제 쓰고 뭐 D3승 R 이렇게 쓰는데, 이게 카티션 코디네이션에서는 DX1 그냥 XY로 써볼까요? Y, DZ인데, 그러면 일반적인 좌표계에서는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뭐냐면 H1, H2, H3가 되는 거예요. DX, DY, DZ에 대해서. 왜냐면 일반적인 좌표계에서는 XYZ가 이제 거리의 단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부피를 만들려면, 길이를 만들려면 그 변수 변화에다가 스케일 팩터를 항상 곱해야 된다. 자, 이 내용을 이게 이제 일반 어떤 코디네이트는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실린더 좌표는 앞에서 했으니까. 그러면 이 제일 처음 필요한 게 좌표들 사이의 관계식이죠. 그러면 자, x는 r sin 세타 sin phi, 그 다음에 이제 y는 거꾸로 썼네요. 여기가 코사인, 여기가 사인. 그 다음에 z는 r 코사인
세타. 자, 이것이 XYZ에서 R 세타 파이로 가는 그런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이고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베이시스 벡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 R 방향의 베이시스 벡터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 식을 잘 쳐다보는 거야. 아니면 요 식을 잘 쳐다보는 거야. 그럼 걔는 뭐냐면은 X 방향으로는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은 R로 X를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는 R로 Y를 편미분하고 R로 Z를 편미분하라. 그럼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여기 변환식이 있으니까 쟤를 R로 편미분하면 sin 세타 코사인 파이 이게 X좌표고 더하기 Y좌표는 sin 세타 sin 파이 더하기 Z방향은 코사인 세타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만 더 계산을 해볼게요. 세타 방향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빈 곳을 찾아서 아래쪽 약간 빈 칸이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A 세타 방향의 베이시스 벡터는 X 방향으로 미분하고 이제 Y를 세타로 미분하고 Z를 세타로 미분하래요. 그러면은 세타로 미분하면은 자 여기서 근데 여기를 각각을 전부 다 세타로 미분하는데 여기 R은 항상 공통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R은 미분이 안 되니까 카티전 코디네이트로 그냥 쓸게요. 여기 성분으로 그러면은 세타로 미분했으니까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사인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요게 세타 방향의 단위 베이시스 벡터다. 그 다음에 뭐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닛 팩터인지 유닛 팩터가 아닌지를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런데 크기를 계산해야 되는데 R 방향은 이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인데 요 두 개 제곱을 더하면 사인 제곱이 되고 코사인 제곱해서 길이가 1이네요. 그래서 R 방향은 길이가 1이에요. 1인 단위 벡터예요. 그 다음에 세타 방향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코사인 세타 제곱이죠. 여기 사인 코사인 제곱하면 더해서 1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 사인 제곱 여기 길이가 1이네. 근데 앞에 R이 있으니까 세타 방향은 그 유닛 벡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길이가 R인 그런 벡터가 되고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해보라고 했는데 그냥 써볼게요. 자, 쟤를 이제 파이로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또 역시 이제 R은 다 공통으로 나올 거고요. 쟤를 파이로 미분하면은 sin 세타 마이너스 sin 파이 그 다음에 sin 세타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0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얘는 제곱할 얘 크기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크기를 확인해 보면은 이제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해주면은 요거 제곱하면 더하면 1이 되니까 그냥 사인만 나오네요. 그렇죠? 따라서 얘의 길이는 R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세타 절대값 해도 되는데 세타는 0에서 파이까지니까 그냥 절대값 필요 없네요. 그 다음에 얘 절대값은 그냥 R이고 얘의 절대값은 그냥 1이고 따라서 이제 일단
오소고나를 이제 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아이고, 뭐 워낙 공간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놓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AR과 A 세타를 한번 내적을 취해 볼게요. 내적을 취해 보면은 그때요. 요거 곱하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고요. 거기다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0이네요. 다 더하면 0이 되네요. 그 다음에 AR과 A 파이 해봐도 0이 되고, 자,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세타와, 자, 이거 다 0이에요. 따라서 이 얘기 무슨 얘기냐? spherical coordinate은 오소고나라다. 따라서 spherical coordinate에서의 metric tensor는 어떻게 된다? 1r제곱 r제곱 사인 제곱 세타 0, 0, 0, 0, 0, 0. 그래서 스케일 팩터가 r, 그다음 1r, r 사인 세타. 그래서 볼륨 엘리먼트는 r 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가 됐죠. 그렇죠? 실린더 좌표계에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카티전 코디네이트는 어떻게 돼요?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의 매트릭 텐서는 어떻게 된다? 그냥 1, 1, 1, 0, 0, 0, 0, 0, 0. 그래서 카티전 당연히 이제 오소고날이고, 그 다음에 매트릭이 숫자죠. 매트릭이 숫자니까 얘는 휘어진 좌표계가 아니라 그냥 직선 좌표계. 근데 여기서는 매트릭이 오소고날하긴 하지만 이게 좌표에 의존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좌표축이 휘었구나. 이제 그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페이지랑 이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드린 건 그림 하나도 안 그리고 다 계산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열심히 이제 그림을 그려서 여기다 열심히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 단위 벡터가 어떻게 되고 여기 단위 벡터가 어떻게 되고 이 단위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 다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기하학적으로 그린 거하고 요것이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제 여기가 E 세타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E 파이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E R이 되는 건데, 기하학적인 그런 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좌표계를 어떻게 이제 다루는지 매트릭의 관점에서 그걸 열심히 공부했는데, 예로 설명드린 게 전부 다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그 다음에 실린더 코디네이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보시면, 연습 문제 여기 보면은 6번과 7번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직 접해보지 않았던 실린더, 포물선 좌표계라고, 포물선 혹은 타원 좌표계가 있습니다. 포물선 좌표계, 타원 좌표계가 있는데, 그 좌표계에서 한번 매트릭 텐서를 계산을 해 보십시오. 매트릭 텐서를 보면 이제 다 구한 거예요. 이 좌표계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나중에 전자기 문제 같은 것들을 푼다, 근데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를 푼다, 그럴 경우에는 이 6절이나 6번, 7번에서 배우는 소개하는 포물선 혹은 타원 좌표계를 사용하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론 물리에서는, 수리 물리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좌표계 중에 하나인데, 학부생 수준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다룰 만한 기회가 없어서 아마 이제 연습 문제에서 이제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나중에 아주 어려운 추상적인 수학 문제를 풀 때 이제 큰 도움이 된다. 물리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된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매트릭이라는 개념은 즉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의 좌표계를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성 이론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간과 시간이 서로 독립적이 아니라 시공간이 이제 묶여 들어가서 하나의 커다란 이제 4차원 공간을 이루잖아요. 그럼 4차원 공간이면 그 4차원 공간은 시간, 그 다음에 x, y, z 공간 좌표 3개에서 이제 4차원인데 그 4차원 공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이 4차원 공간의 매트릭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4차원 공간에서 사용되는 매트릭을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네요. 그때 이 매트릭이라는 개념이 그냥 수학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대성 이론 배울 때 이런 컨셉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흥미 있는 학생은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을 배울 때 전자기학의 학부 전자기학의 마지막 파트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인 파트가 나오는데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사실은 이제 잘 들여다보면 이런 매트릭의 개념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말로만 하자면 우리가 이 3차원 공간에서 텐서나 이런 걸 할 때는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텐서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뭐 이런 변환 규칙을 따졌는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우리가 어떤 변환을 따지죠? 4차원 시공간에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배우죠. 그래서 모든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는 로렌츠 변환에 대한 텐서를 가지고 이제 모든 물리 현상을 기술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벡터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벡터에 대해서 추상적인 벡터를 전혀 몰라도 그냥 성분별로 그냥 다 계산해도 되지만 벡터라는 개념을 알면 훨씬 계산을 더 편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각각의 성분들이 만족하는 어떤 관계식을 벡터 방정식으로 쓰면 관계식 하나만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수상대성이나 상대성 이론도 이런 텐서, 로렌츠 변환에 대한 텐서를 잘 알고 있으면은 복잡한 그런 방정식도 식 하나로 금방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이런 추상적인 이제 사고를 연습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제너럴 코디네이트라는 제목으로 이제 추상적인 계산을 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이걸 한번 잘 익혀보시고 구면 좌표계, 그 다음에 실린더 좌표계, 그 다음에 연습 문제 6, 7번에 나오는 포물선 타원 좌표계에서 한번 이 개념들을 잘 연습을 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